나는 짜장면에 복선이 있다고. 근데 짜장면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이 회복됐다는 거야. 그거는 굉장한 디테일인데? 그래?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김결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정소윤입니다. 스리생이 우리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 우리 의대 동기고 둘이 같이 대학원에 있어서 지금 80년생이잖아. 주인공들. 우리가 딱 80년생이잖아. 성장해온 배경? 이런 것들이 우리랑 좀 많이 겹치는 게 있는 것 같고, 저희가 사실 대학교 때 많이 들었던 음악들이 위주로 많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하기는 좋았어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 마지막 회 12화. 네, 기대됩니다. 지금 보시죠. 승채 이렇게 먹는 거 많이 찾는 거 보니까 아이 밥 한번 해주고 싶어요. 쇼파울 신드롬인 것 같은데 괴사돼가지고 소장 일부분 많이 잘라내고 영양소를 흡수를 못하니까 결국 입으로 먹어서 소화를 하기가 힘들고 계속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가도 되고 아니면 수술하면서 좀 더 나아지는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는 보호자가 이제 수술을 거의 결정하는. 어렵다 쉽다를 떠나서 케이스가 많지는 않아요. 외과 의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수술은 뭐 난이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드문 수술이거든요. 해볼 수 있는 경험이 너무 적으니까 우선은 본인이 수술했던 기존의 케이스들의 성공률이 높지 않고 3케이스 했는데 한 케이스 성공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케이스가 너무 적으니까 사실 많이 해본 거 아니고 경험이 없는 수술을 내가 뭔가를 또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외과 의사로서는 어떻게 보면 좀 피하고 싶은? 내가 정말 자신 있다 생각하기 전에 환자에게 수술을 강력하게 권하기는 의사 입장에서 참 힘들 거라고 나는 좀 공감이 되고 계속 애기한테 윙크 시키잖아. 무슨 의미가 있나? 영양소를 먹어서 흡수를 하는 게 아니니까 아무래도 영양소가 모든 게 다 골고루 들어가질 않고 제한이 되니까 부분적인 영양소 결핍 같은 게 생기면은 경련 같은 것도 생겨 눈가나 그런 걸 입가. 체크하려고 그러는 것 같다. 그치. 그냥 시키는 거라고 생각했어.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보다 보니까 뭔가 연습을 하라고 했다는 말이 나와서 우리도 성형외과니까 애기 환자들 자주 보잖아. 응급실에서 와가지고 그러면 막 울고불고 난리가 아니고 나만의 노하우 같은 거 있어요? 애기들 안 울게 할 수 있는 방법? 봉합 같은 걸 할 때 얼굴에 소독포 같은 걸 덮고 하는데 그 덮고 있는 상황이 너무 공포스러운 거지. 안 보이니까. 턱 같은 데 꼬맨다면은 얼굴을 가리고 턱만 원래 노출을 하는 게 우리 봉합할 때 기본적인 원칙인데 이제 아이들이 다 가리면 공포스러워 하니까 이제 그걸 조금 열어준다던가 우리가 시술 같은 걸 할 때 하기 전에 설명을 하면서 하는 거지. 이거만 소독할 거야, 이거끼리 할 거야 이렇게 해주면은 안 아프구나. 그치. 그러면서 안 울고 자존심을 자극하지. 응급실에서 안 울고 잘했다는데 병원에 소문이 다 났어요. 그치.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막 이러면은 눈물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안 울잖아. 맞아. 이제 학교 가서 자랑해도 된다고. 그렇지. 이렇게 해보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와서 또 자랑했다고 와서 얘기하고. 애기 환자들 보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미국으로 이제 간다잖아. 사실은 우리 나이 때보다 조금 더 나이가 있어요. 40대 초반이 해외 연수를 가긴 힘들지 않아? 우리랑 같은 연배의 의사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드라마의 설정 자체가 조금은 이제 40대 초반의 의사들의 그런 능력치를 굉장히 높게 설정을 하기는 했어. 우리의 능력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야. 떨어진다기보다는 뭔가 완성된 상태는 아니잖아. 계속 근데 뭔가를 약간 보존하고. 완전 전문가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된다는 거지. 그치. 부족하니까 유학 가서 배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40대 초반의 해외 연수가 쉽지 않아요. 뭔가 술기를 더 완성하기 위해서 간다는 거는 갔다 올 거면 더 젊을 때 갔다 와죠, 오히려. 김결희 교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실 30대에 다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왔는데 대학병원에서 보통 이 정도의 의사분들 이렇게 지금 해외 연수 가시는 분들은 보통 40대 중후반? 그때 처음 기회가 보통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아이들의 어학 능력 증진 그리고 싼 가격으로 골프를 많이 치는 거 아니야? 뭐가 됐든 간에 병원에서 그 40대 중후반의 의사들을 보내는 거는 그냥 가서 술기 좀 익히고 와 이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당신이 어느 정도 하는데 그 어느 정도의 수준보다 이제는 최상으로 올리기 위해서 보내는 게 커요. 사실 그건 병원 입장에서 투자거든요. 그렇지. 예. 우리는 실제로 가서 수술을 했잖아. 근데 가서 수술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드물잖아. 뭐 연구도 할 수 있고 수술 참여도 할 수 있는 그런 코스로 간다고 하는데 그런 코스가 굉장히 드물어요. 가서 수술은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연구 위주로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죠. 본인 생각하면은 미국에서 자기 미국인 환자들한테 다른 나라에서 온 의사가 수술을 하게 하는 게 쉽겠어요? 사실은 불가능한 거거든요.
지금 보니까 뭐 방사선과 선생님, 소아과 선생님, 소아외과 선생님 흉부외과 뭐 이렇게 참여를 하는 것 같은데 여러 과가 함께 수술하는 경우는 수술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같이 합을 보는 요즘 뭐 다학제 진료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과가 같이 의논도 하고 협진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모여서 이렇게 저렇게 의논도 하고 뭐 토론도 하고 또 조언을 구할 때도 있고 아이디어를 얻을 때도 그치. 있고 미처 생각 못한 것들을 다른 파트에서 이렇게 커버해줄 일도 많고 그러니까 맞아. 여기서는 이제 말판 신드롬이라고 해서 말판 증후군 이게 흔하지는 않고 보통 이제 키가 크고 마르고 뭐 손발 길고 막 이런 분들 보통 생기는 이제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은 결국 저게 급사로 이어질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마 나이가 좀 어린 것 같고 환자가 MRI나 CT나 인체의 단면을 보는 거예요. 좀 더 위쪽 이미지를 우리 보여주세요. 좀 위로 올라가서 볼까요? 얘기가 뭐냐면 지금 보여지는 데는 여기 단면인데 더 올라가서 커팅 그 장면 보고 싶다. 근데 실제로 말판 신드롬 환자 MRI가 맞나 보다. 지금 그 카이포시스 그것도 실제로 있네. 카이포시스가 척추가 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게 원래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S자로. 이렇게 있어요. 네. 심장이 커 있고 폐가 너무 큰 심장 때문에 폐가 눌려 있는 상태. 응담이 숨 일으키신 지 얼마나 됐어요? 몇 달 됐어요, 선생님. 잘 때도 누워서 못 그러니까 자고. 우리가 보통 앉아서 일반인 잔지도 분들이 생각하실 때 꽤 됐습니다. 심장이 안 좋으면 우리 막 여기가 아플 것 같고 폐가 안 좋아야 숨이 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사실 심장과 폐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고 심장에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나는 대부분의 증상이 사실 숨차는 증상들이 대부분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교육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드라마가 보면. 네. 약간 디테일을 잘 구현을 하면서 애기 보고 체중하고 신장 다시 재보자고. 아마 이미 쟀다고 했잖아. 내가 볼 때는 진짜 실제로 다시 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엄마랑 단둘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 그치. 그거를 좀 어떻게 자연스럽게 애가 걱정하지 않으면서 너 상담할 때 이렇게 보낼 때 있어? 피부암 환자를 보는데 연세가 너무 있으신 환자분들께 직접 그거를 알려야 되나 원칙적으로는 직접 고지를 하는 게 맞는데 그 진료실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 그냥 그거를 뭐 뚝하니 던져놓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 그래서 환자분은 뭐 밖에 뭐 잠깐 나갔다 오셔도 된다고 그 보호자분께 자세한 설명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성소수자 진료를 할 때 보호자가 같이 오시는데 자신의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성을 다 보호자랑 완전히 공유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 상담하다가 그의 내용이 어차피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신체 검진하면서 저랑 둘이만 볼까요? 하면은 그러니까 약간 환자와의 사인이지. 다른 수술에 비해 밸브 스페어링 오퍼레이션은 경험치에 굉장히 비례하는 수술이야. 이 수술은 많이 해본 사람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내. 나보다 경험이 더 많은 의사한테 맡기는 게 나을 것 같아. 난 저보다 밸브 스페어링 너무 오퍼레이션 좋은 훨씬 많으신. 너무 좋은 의사의 그 표상인 게 자기 자신을 과신하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 근데 모든 영역에 있어서 자기가 최고일 수가 없는데 만약에 내 전문 분야가 아닌 분야를 상담을 오시거나 수술을 요청하시면 나는 좀 다른 선생님들한테 보내는 편이야. 내가 이 수술을 할 수 있을지언정 이 선생님들이 훨씬 많이 공부하고 테크닉적으로도 훨씬 난 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결희 교수님이 얘기를 한 대로 모든 의사들이 그 과, 뭐 외과면 외과, 정형외과면 정형외과 그 모든 그 과라는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그 과에서 수행하는 수술을 모두 다 잘하는 건 아니거든. 내가 이제 항상 환자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김밥 천국에도 설렁탕은 있다. 하지만 50년 전통 절대 가만히가 꺼지지 않은 그런 육수를 만든 설렁탕집도 있잖아. 와, 적절한 비유. 그치? 그럼 두 개 다 설렁탕이야. 근데 거기에 들어간 정성과 노력과 노하우는 전혀 틀린다는 거지. 맞아요. 그럼 나는 어떤 설렁탕을 먹을 것인가? 그렇게 결정을 하셔야 된다고 나는 얘기를 하지. 마이트랄 밸브는 어땠어요? 포즈. 이 장면 보면은 나도 그 시즌 1부터 일관되게 이분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환자한테 조금 친절하게 설명 안 하고 뭔가 본인의 고집이 굉장히 강하고 아집 이런 것도 좀 있어 보이고 천명태 교수님이 이 수술에서는 경험이 많고 그리고 이 김준환 교수가 천명태 교수에게 협진, 뭐 의뢰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수술 들어가는 경우인 것 같은데 난 굉장히 동의를 해, 공감을 하고 바람직하게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좋은 의사가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 맞아. 솔직히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 별론데 수술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좋아져. 음. 너무 잘해. 그런 사람도 있잖아. 그러니까 사실 뭐 인성과 실력은 항상 같이 갈 수는 없는 거고. 인성도 있고 실력도 있으면 좋은데. 아이 그런 금상첨화지. 선생님, 저 응급실로도 많이 오시잖아. 그 엄청 많이 오지. 아 진짜 응급실에서 스파지얼 많이 베릭스가 왔어요. 터졌고 내과에서 내시경 중인데 지혈이 안 간 됩니다. 안 SB 튜브 해야 할 것 좋으신 같습니다. 분들이 바이탈은? 굉장히 다른 분들보다 밖으로 표현이 잘 되고 근데 왜냐하면 복수 때문에 이제 배도 볼록 나와 있고 얼굴빛도 어둡고 황달도 있고 해서 더 잘 보이고 나도 기억이 나는데 나 인턴 때 응급실에 있었는데 식도 파열로 오셔가지고는 내 앞에서 그치. 돌아가신 분이 계셨어. 맞아. 그게 안 무섭더라고. 먹으면은 뭐 사실은 계속 피가 새는 거고 그거를 지혈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 SB 튜브 우선은 응급실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건데. SB 튜브가 뭐냐면 실제로 이렇게 목 안으로 이렇게 튜브를 넣어요. 그럼 식도 안으로 튜브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튜브 가운데에 풍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주사기로 공기를 넣으면 그 풍선이 찌해서 식도 이 관을 꽉 막는 거야. 그러니까 뭘로 지혈을 하는 게 아니라 피가 안 나오게 이렇게 압박을 하는 누르고 거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딴 데서는 이제 또 계속 피가 나오고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간이라는 거는 온몸에 피가 돌아서 간에서 한번 세척이 되고 뭐 필터링을 한 다음에 다시 깨끗한 피로 나가잖아요. 그게 한 번씩 거쳐가는 게 간인데 이 간이 지금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식을 받아야 될 정도니까. 그러니까 피가 돌아서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니까 여기에 정체 현상이 생기는 거고 식도 주변에 혈관들이 많이 발달해 있는데 그 혈관들이 부풀어 오르는 거죠. 통과를 못 하니까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풍선이 팽팽하게 부푼 상황에서는 그 작은 자극 하나만으로도 뻥하니 터지듯이 그렇게 혈관이 지금 터진 상황이고 그렇게 한 번 터지면 이미 압력이 올라가 있던 혈관들이라서 굉장히 무섭고. 지혈이 힘들어요. 예. 아빠! 아빠 저 누군지 알아요? 아빠 저희 보여요? 예? 그래서 이제 병원이라는 공간 자체가 희비가 교차하는 공간인데 원래 벽 하나 사이에 두고 완전 이쪽 가족이랑 저쪽 가족이랑 완전 다르니까. 그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공간이 중환자실이지. 뭐 중환자실에 있으면은 아마 하루에도 몇 번씩은 저런 장면들을 보게 될 거고. 뭐 인턴을 하건 뭐 레지던트 할 때 중환자실에서 근무를 해보면은 꼭 우리과 환자가 아니더라도 저런 경우는 굉장히 많이 보잖아. 다이섹션 해놨으니까 네가 여기 한번 클립 해볼래? 영광이지. 그리고 교수가 저렇게 해보라고 할 때는 아는 거야. 아 얘는 준비가 돼 있어. 얘는 할 수 있는 애야. 그러니까 이제 시켜보는 거지. 사실 그 전공의들도 수술을 들어올 때 어느 정도 공부도 하고 또 충분히 어느 정도 그 과정들을 숙지를 하고 들어온 사람과 아닌 사람은 차이가 있잖아. 딱 이렇게 보고 있잖아. 슈퍼바이징. 옆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 지켜보면서 실수하지 않는지. 진짜 잘 물렸다. 나도 처음에도 이렇게 잘 못했는데 잘했어. 너 소질 있네. 아닙니다 교수님. 근데 항상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뭐 저런 걸 걱정하시는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이거는 그야말로 미래의 의사를 키우는 과정이거든. 우리가 이런 과정이 없으면 나중에 나의 자식들은 한 번도 수술해보지 않은 의사한테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나타나는 거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지. 어때? 콜레스텍토미까지 했습니다. 벌써 모빌리지. 원래는 저번에 한번 맡겼을 때는 충분히 그거를 잘 수행하지 못했었는데 아, 그랬어? 이제 이번에는 잘 해냈고 그 결과물들을 입준 교수가 확인하니까 훌륭하게 했다. 역시 마지막이라 다들 이렇게 성장해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다. 훈훈하게 끝나기 위한. 아기의 구조적인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행이네. 뇌나 심장 모두 정상 소견이고 지금 이제 항암 치료를 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 임신을 유지하면서. 아기는 주수에 비해서 일주일 정도 워낙에 이제 유방암 발병 나이가 많이 어려져서 사실 이제 뭐 임신 전 아니면 임신 중 그리고 유방암 치료하시고도 임신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맞는 유방암 치료하면 아무 문제 없이 임신하고 아기도 날 수 있지. 난 이 드라마에서 그 도제학 선생이 예전에 그 전세금 그 사기를 당해서 다 뺏기잖아. 의사들이 사실 똑똑한 것 같지만 이 사회생활이나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무지한 부분들이 좀 있다고 해야 될까? 의학에 파묻혀서 살다가 이쪽을 접하게 되면 익숙치가 않고 충분하게 이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당하는 경우들이 주변에도 꽤 있었던 걸로 알아. 나도. 맞아. 근데 원래 이제 이 여자 와이프분이 아이를 원하지 않았잖아. 딩크족이라고 해서 원래 그랬는데 이제 아이가 생겨가지고 이제 아이를 낳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힘든 과정들을 거쳐왔기 때문에 감동.
더 큰 것 같고. 지금 항암 치료를 먼저 한 걸 보니까 항암 치료로 좀 조절을 하다가 임신 끝나고 수술을 하려고 결국은 유방암은 이제 수술로 치료하는 암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출산이 됐으니까 진행을 막는다든지 사이즈를 줄인다든지 뭐 그리고 나서 그렇게. 이제 출산을 하고 나서 수술을 하지 않을까. 나 보러 온 건 찾아갔구나. 아니지? 짜장면 먹으러. 내가 볼 때 익순이 건강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해? 글쎄 난 괜찮을 것 같은데. 나는 그래도. 짜장면에 복선이 있다고 봐. 익순이 담즙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 그러면 사실 기름기가 없는 음식을 먹어야 되거든. 근데 짜장면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이 회복됐다는 거야. 그렇지 않아? 그거는 굉장한 디테일인데. 그래? 아니 근데 이게 드라마 시즌 1을 계속 보면은 짜장면이 나와? 짜장면을 계속 먹었어. 둘이서. 그래? 마지막 회라기보다는 우선 시즌 2번째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 보면은 조금 분위기는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메디컬 드라마의 새로운 시도라는 측면, 되게 신선하고 디테일도 강조가 돼 있고 일반 사람들이 보시기에도 상당히 호감이 갈 만한 여러 요소들을 의사들이 갖고 있잖아요. 이게 시즌 2로 오면서 약간 전형적인 우리나라 메디컬 드라마의 그런 공식, 그러니까 병원에서 로맨스가 생기고 알게 모르게 생기는 인간관계들이 좀 더 강조가 된 것 같아요. 재밌게 봤고 시즌 3가 나온다면 조금 분위기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병원에서 정치하는 거. 시즌 3 나왔으면 좋겠어. 내 얘기 같고 우리 얘기 같고. 그래서 결혼하고 애기 가지고 가정과 일을 병행하면서 겪는 많은 사람들이 의사들이 그런 고충을 겪잖아. 여기까지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 2 12화 리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